이번 주에 알트코인들이 잡코인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죠. 근데 잡코인들 위주의 상승은요, 안전하게 잡을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요, 보통 이런 식의 수렴을 그리면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한 구간을 이렇게 강하게 뚫어줄 때 팡! 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서 눌림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고점 라인들끼리 있죠. 이게 추세예요. 그리고 이 추세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맞고 눌리고 고점을 맞고 눌리고. 근데 이런 시점에 과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위에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저항까지 가는 시점까지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점점 고점과 저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을 뚫어줄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락을 해요. 이게 정말 비교적 안전하고 건강한 상승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의 알트들은요, 방금의 추세와 다르게 이렇게 눌림이 나와요. 눌림이 나오다가 팍 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팍 쏘면서 얘는 갑자기 한 투데이 기준으로 24시간 아워 변동률 기준으로 막 50에서 60%씩 쏴버려요. 근데 이런 차트들이 막 다여섯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이 좋구나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절대 우리 개미들이 아래에서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횡보나 수렴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저점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봐야 될 것 중에서는 저점을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막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집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저점을 이탈해서 내리는 횡보를 하는 건요, 절대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집은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지키면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에 있는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장기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캔들과 이격이 좁아지는 걸 우리는 매집을 한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저점에서 갑자기 팡 쏴주는 코인들이 이번 주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절대 건강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쏘고 또 바로 눌립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개미들이 이제 거래 대금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코인을 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처음 코인이나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오르는 거에 매수를 해보지 눌리는 거에 매수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 팡 쏘는 애들의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상향을 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코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제 기준으로는 지루한 장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게 아마 레이브 때문인 것 같아요. 레이브 같은 그런 코인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전주에도 STO가 있었죠. STO나 레이브 같이 급등락 코인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쏠리거나 시야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차트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절대 아래에서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위에서 잡으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터지거나 한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그 와중에 볼 수 있었던 코인이 하이프가 있었어요. 하이프를 보시면 이렇게 저번 주에도 한번 봤었던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추세가 이전 상승 추세보다 각도가 더 높아졌죠. 그렇다는 건 이전보다 추세가 만들어지는 힘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처음 봤었던 것처럼 저항대가 만들어져 있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저항대와 상승 추세의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구간을 뚫어줄 때 강한 상승이 닿아줄 수가 있어요. 하이프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워낙 시가총액이 또 높은 코인이기도 하죠. 거래소 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넘겨줄 때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저번 주 말에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겨줄 때 날봉이기 때문에 한 13%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렇게 많은 상승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의 시가총액 치고는 그래도 힘을 좀 많이 내주지 않았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요. 눌림이 나오고 재상승할 때는 보통 이 꼬리 고점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윗꼬리에 고점을 추가적으로 높여주기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과거 차트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쪽을 지지를 해주고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번 더 고점을 리테스트할 만한 좋은 재료가 항상 있는 코인이긴 합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메리트는 하이퍼리퀴드라는 거래소를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KYC, 신원 인증이 필요가 없는 거래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지갑 같은 것들 있죠. 메타마스크 같은 거를 거래소와 연결을 해서 메타마스크에 있는 금액을 사용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탈중앙화의 모습을 가진 코인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대신 이제 다른 바이낸스나 뭐 빙엑스 이런 거래소들에 비해서 거래 대금은 조금 부족하고 페어도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퍼리퀴드를 많이 또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고래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US인데요. 이 코인도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좋은 코인은 아닙니다. 저는 변동성이 큰 코인은 좋은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도파민은 좀 클 수가 있지만 저는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크지 않고 이런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많죠. 이런 코인들은 변동성이 크고 가격대 유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코인을 한번 살펴볼 때 상장한 지 최소 한 6개월은 지났는지, 그리고 윗꼬리가 많은지, 윗꼬리가 많으면 절대 가격대 유지가 잘 안 되는 코인입니다. 이런 것만 체크하셔도 내가 건들면 되는 코인인지 안 되는 코인인지 조금 구별하는데 편하실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항대가 있었고 여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이쁘지 않은 추세예요.
이렇게 보울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이 보울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건 아래 저점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주는 차트들이에요. 이런 차트들이 저는 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US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눌렸다가 여기서 급하게 올리죠.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윗꼬리가 강하게 만들어졌고 이 두 개를 이으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 근처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저점도 올려주고 있죠.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3초만 더 볼게요. 이 모습 이후에 카이토를 넘어가 보면 여기와 비슷했어요. 캔들의 크기가 좀 작긴 해도 여기 올리고 눌린 다음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계속 슉 올려주면서 여기를 상방 돌파할 때 팍 쏴줬죠. 이 모습은 어떠한 차트든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딱 맞고 눌렸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팡 쏴주죠. 이렇게. 이게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장이 워낙에 가격대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에 추세가 없는 코인들이 만들어져요. 그때 유일하게 조금 볼만했던 게 그래도 US여서 이 친구를 봤던 건데 얘도 한번 팡 쏴주면서 올라섰죠. 그리고 팡 눌려요. 왜냐? 추세가 만들어지기가 너무 애매하고요. 추세가 만들어지기 애매하다는 이유는 이 만들어진 수렴의 길이가 너무 짧았기도 하고 보울 모양의 저점에서 한 번에 가격대를 상승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가격대 유지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위로 좀 올라서 주긴 했지만 곧바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추세가 너무 애매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대부분 그랬어요. 제레브로도 보시면 되게 비슷하죠? 제레브로는 AI 밈코인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AI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얘도 제가 좋아하진 않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울처럼 밥그릇 모양으로 눌림이 발생하면서 한 번에 올라서졌죠. 그리고 꼬리가 생겨서 이 고점 꼬리 라인끼리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 고점 꼬리 라인까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눌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섰죠. 그리고 여기서 비벼주는 모습이 보여져서 도전을 해봤던 건데요. 제레브로도 추세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여기서 도전을 해봤긴 했는데 원래는 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류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번에 크게 빠지진 않고 한 3일간 비벼주면서 올라서 주긴 했네요. 이때 전체적으로 밈코인들 있죠. 동물 밈코인, 그리고 AI 밈코인, 그리고 AI 이렇게 세 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는 AI이기도 하고 밈코인이기도 해서 도전을 해봤던 거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한 50%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평소 같았으면은 도전은 해보지 않았던 그런 류의 차트예요. 이런 추세를 만들 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것도 한 2달 정도 횡보를 해준 모습이 보여지면 굉장히 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습니다.
다음은 LYN이에요. LYN의 경우에도 4월 3일부터 약 2주간 횡보를 했죠. 근데 이 코인을 골랐던 이유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코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올릴 때 음봉 하나를 안 만들면서 계속 쭉쭉쭉쭉쭉 올려버리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이때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 코인이어서 이 친구는 한번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때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올려주고 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코인이 없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냥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주간의 횡보가 다른 코인들보다는 횡보 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는 있지만 여기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죠. 여기 닫고 눌렸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캔들봉 마감으로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추세를 뚫고 올려주고 최고점 라인, 여기를 선을 하나 그어주면요, 이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비벼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를 지키고 갑자기 한번 팡 하면서 한 40~50%를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긴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차트가 이쁘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식의 차트가 시장에서는 통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UL인데요, 이 친구가 그나마 조금 횡보 기간이 길죠. 많이 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달이나 이 추세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이 추세의 수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EUL은 상장한 얘도 한 5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조금 아쉬운 게 바이낸스랑 몇몇 거래소밖에 상장이 안 되어 있죠. 우리가 봤던 거랑 동일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고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캔들의 양봉 고점, 이 종가 라인에 선을 그어 놓고요. 여기를 상승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갑자기 강하게 한번 팡 쏴줬던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잡코인이었죠.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가 제일 고점인 코인은 사실 건들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장이 제일 고점에 있었고 여기서부터 눌림이 쭉 나와주었고, 그런 코인들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 잡코인을 기준으로 여기서 또 한번 올라서주는 움직임이 나와줬네요. 이 친구는 보고 나서 하루 뒤에 올라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AR인데요. AR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다 고점을 올려주는 상승 추세를 돌파할 때 강한 힘이 나오는 그런 차트들이었죠. 근데 AR의 경우에는 고점을 점점 낮춰주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여기를 쭉 보시면 고점을 점점 낮춰주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를 뚫어줄 때 도전을 해봤는데요. 제가 왜 이 코인을 봤었냐면 AI 섹터죠. AR은 이때 AI 섹터의 코인들이 너무 좋은 힘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또 돌파하는 그런 차트를 그려주는 코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곤 있었지만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이 하락을 끝내고 고점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돌파함과 동시에 섹터 흐름이 AI로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코인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인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코인이에요. 여기 보면 좀 크긴 하네요. 근데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와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큰 움직임이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비교적 AR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안전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팔트 코인이죠. 방구 코인인데 이 친구의 경우에도 제레브로와 동일한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이 고점 라인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이 장대 양봉 캔들의 종가 라인이 조금 중요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이쪽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구간에서 저항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눌림이 나오고 여기서 위아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기점으로 여기서 비벼주고 있구나, 그리고 고점을 한 번 더 도전해보려 하네 싶어서 이때 섹터도 AI와 밈코인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나와주지 않은 채 눌림이 나와주곤 있습니다. 옛날에 이 방구 코인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눌림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와줄 때 한 5배에서 6배는 그냥 쭉쭉쭉쭉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대를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는 좀 그 폼이 다 죽었네요. 다음은 카이토인데요. 카이토는 제가 랩이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대를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 주고요. 횡보하는 기간이 꽤나 길었죠. 벌써 한 2달 정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달 정도 우상향을 할 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움직임이 굉장히 느린 친구예요. AI이기도 한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무거운 건지 아니면 아직 수렴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건지 움직임이 크게 나와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릴 때는요, 한 12%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주요 코인으로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또 재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뚫고 위에 고점을 만들어주고 눌림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고점이 한번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추세를 하나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올려주는 추세도 있지만 위에서 만들어주는 추세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2개를 돌파를 하는 시점에 이제는 2개가 아니겠죠? 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해주는 시점에 저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모습을 한번 기억 잘 해주세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 2번째 추세 라인에서 걸렸습니다.
근데 랩을 한번 보면요. 이때도 랩을 제가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랩도 지금 이게 차트가 쭉 올라가서 아래가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쭉 횡보를 해줍니다. 한 달간 횡보를 했어요. 한 달간 횡보를 할 때 여기 좀 키워서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추세를 처음 뚫어줬죠. 미래에도 여기를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추세를 빡 하고 올려줄 때 이 고점 라인이요. 여기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전 고점 라인 있죠. 이전 고점과 방금 만들어진 이 고점 라인을 선으로 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선이 여기서 교차가 되죠. 이 시점에 계속해서 뚫어주지 못하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이 두 개의 교차선이 될 때 팡 뚫고 복마감이 되더니 여기서부터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줍니다. 이때까지도 랩은요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이 모습을 다시 기억을 해두고 카이토를 볼게요. 좀 비슷한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여기서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분홍색을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한번 처음으로 넘겨주고 이전 고점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눌렸다가 올라서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막혔는데 크게 밀리진 않고 또 저점은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생길 수는 있으나 이 두 개를 한 번 더 넘겨줄 때 아까 봤던 랩 이 지점이죠. 이런 모습이 카이토도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이 친구도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봤던 친구들이 많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제 마음에 드는 차트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올라갈래는 올라서 주고 또 눌릴래는 올라가다가 멈칫하고 또 눌림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코인을 보기에 많이 썩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서 재미는 없었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다음 주에 트럼프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